모든 생명은 함께 살아간다. 영하 275도나 영상 151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타디그레이드라는 벌레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이끼 등의 세포액을 빨아먹고 사는 생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깊이 4,000m 바닷속, 남극과 북극, 사막과 적도 지역 등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살아가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벌레는 2007년 유럽 우주국의 무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물도 산소도 없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알을 낳고 번식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은 강수량이 적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스테노카라라는 딱정벌레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에도 끄떡없습니다. 그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힘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딱정벌레 등의 돌기의 끝부분은 물과 친하고 바닥면은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아침에 안개가 끼면 딱정벌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지고 물구나무를 섭니다. 그러면 안개 중의 수증기가 돌기 끝에 붙게 되고 점점 커진 물방울이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굴러떨어집니다. 이때 바닥면이 물을 밀어내게 되므로 물방울은 딱정벌레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딱정벌레가 수분을 얻으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구상에는 참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의 생활 환경과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생명이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환경도 있지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엄혹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환경을 탓하느라 생존과 성장을 게을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삶을 유지하고 번식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쉽게 살아가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있는 힘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 가장 고도의 생명체인 인간에게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든 어떤 부모를 만났든 혹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우리는 생명으로서 있는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원칙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쓴 풀을 먹는 이유. 제주 왕나비와 사양 제비나비는 애벌레 때 쓴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 맛있는 풀을 두고 쓴 풀을 먹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애벌레 때 먹었던 풀의 쓴맛이 나비가 된 다음에도 몸에 남아있기에 이 나비를 잡아먹어본 새들은 두 번 다시 이들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비들은 살아남기 위해 쓴 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애벌레 때부터 아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 스탠퍼드 대학교 생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갓 태어난 쥐 몇 마리를 21일 동안 매일 작은 우리 속에 15분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다시 어미에게 보내주었고 이를 격리 경험을 겪지 않은 다른 쥐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일시적 격리를 경험했던 쥐들은 더 모험적이고 더 용감했으며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자라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분리와 어미와의 재결합이 스트레스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기를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에 좌절감을 겪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한 것이 많은 부모들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과연 자녀들의 성장에 좋은 것일까요? 지나친 좌절과 어려움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좌절 경험과 어려움의 결핍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실제 상담에서 보면 좌절이나 어려운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는 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정신적인 선물과 같습니다. 좌절과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좌절과 어려움은 힘이 되고 약이 됩니다. 스스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가요? 아니면 겪어야 할 스트레스를 너무 겪지 않아서인가요? 바람이 불수록 자세를 낮추어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를 아세요? 돌매화 나무입니다. 이름처럼 이 나무의 꽃은 매화와 닮아 있고 돌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 나무는 키가 2-3cm에 불과해서 가끔 풀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백록담 근처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이지만 빙하기를 거치고도 살아남은 극지 고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지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돌매화 나무가 긴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의 수비나 씨름, 레슬링 같은 투기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늘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를 낮춰야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쉽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이나 코치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자세를 낮추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네 발에서 두 발로 서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세우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식물을 보면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면 자세를 낮추고 뿌리를 깊이 내릴 뿐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대양을 항해하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 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높으면 작은 파도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전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낮은 무게중심 덕분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비바람이나 파도를 헤쳐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꼿꼿이 서서 내가 이기냐는 싸움의 자세만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춰 무게중심을 잡고 왜 이런 어려움에 놓였는지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낮췄다고 느끼나요? 그러나 수없이 연습을 한 운동선수들에게도 자세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도 매번 의식을 기울여 자신의 자세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거꾸로 사는 지혜. 예전에 날아오르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려고 애를 쓰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 답답해 했습니다. 혹은 제대로 날아오르지 못하거나 조금 날아오르다가 이내 떨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한 번도 시원하게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이었습니다. 나는 지쳤는지 날아오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가벼워지더니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나에게 잘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는 노력이나 조바심을 덜어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꿈을 계기로 삶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삶에 나를 내맡기면서 삶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인생에는 기이한 역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공들은 엄청난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큰 노력 없이
혹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삶에는 정설만큼이나 역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나 견해와 대립하는 모순된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돈은 써야 모인다. 남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빠를수록 돌아가라.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내려가는 만큼 올라간다 등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넓게 보고 길게 살다 보면 그러한 역설이 맞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잠은 더 오지 않는 것처럼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떨쳐내기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부자연스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문제와 싸우거나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받아들임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 기를 쓰고 노력하거나 초조해하기보다 거꾸로 사는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를 끌고 가기보다는 흐름에 맡겨볼 수도 있고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져주고 마음에서 고통을 쫓아내려 하기보다는 머무르도록 허락해 보세요. 당신을 향해 미소 짓는 삶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당신은 A를 바라고 노력했는데 바라지 않는 B, C, D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실망하고 쓸모없는 결과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서도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나요? 만일 당신이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생에는 아마 행운이 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은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곧 행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